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문제풀이를 하는 시간이 돌아왔네요. 달이 바뀌어서 7월입니다. 6월 모의고사를 보셨을 텐데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원 모의고사 기준으로 40점대에 있는 분들은 다 합격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질문을 많이 하시던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차만 할까요? 2차 돼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들을 자꾸 많이 하시던데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드리면 제가 25년을 한 경험상 40점대의 학원 모의고사 기준입니다. 40점대에 계신 분은 동차 합격권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할 거냐에 달렸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기간 어떻게 정리를 잘 하고 점수를 확보할 거냐의 관건이 있기 때문에 40점대인데 뭐 지금 2차까지 될까요? 그러는데 40점대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합격권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득점을 요하는 게 아니라 60점만 맞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5점 내지 20점만 더 올리면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80점 맞는다고 자격증 2개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60점만 맞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득점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고득점을 하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합격을 빨리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버리고 그냥 쉬운 거 중간만큼만 맞춘다. 이렇게 전략을 바꿔야 돼요. 자꾸 어려운 거에 매달려 있으면 실패를 합니다. 그러면 재수 3수로 가게 됩니다. 올해가 몇 해예요? 32회죠? 32회 하늘이 내린 기회예요. 여러분들은 잘 몰라. 나는 25년을 했기 때문에 별명이 산신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분은 얼마나 내가 많이 만나봤겠어. 홀수회가 어렵고 짝수회가 쉬워. 31회, 29회, 27회 홀수회가 늘 어려워. 짝수회는 쉬워. 신이 내린 기회야. 지금 32회 올해 짝수회잖아요. 이런 짝수회의 기회를 놓치면 삼수하게 됩니다. 왜? 33면 다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때는 또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삼수로 가게 돼버려요.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돼버리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올해 그냥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이 내린 기회야. 그러니까 개인실이 아이고야 점수 지금 안 나오는데 2차 포기하고 그냥 1차만 하겠다. 저야 뭐 지금 1차 과목이니까 1차만 하세요. 이렇게 하면 편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고생을 빨리 끝나려면 조금만 더 하시는 김에 하시면 그냥 1, 2차 쫙 밀어붙여도 40점대 있는 분들은 다 합격권에 있다.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고 2차까지 다 도전하셔라. 단 어려운 거 버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어려운 거 버리면 그냥 이게 턱걸이라도 묻습니다. 고득점이야 2개 주는 거 아니야. 하나만 어차피 고득점에도 1개고 턱걸이에도 하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거를 버리고 그냥 턱걸이라도 밀어붙여서 그냥 1차 올해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짝수해입니다. 쉽게 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쉽다는 겁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쉽고 홀수해보다는 쉽다. 자, 용기를 좀 드렸으니까 힘을 가지고 2차까지 쫙 다 좀 밀어붙여서 했으면 합니다. 제 말 새겨 들으세요. 어려운 거 버려라. 어려운 거 버려라. 자, 민법 중에서 오늘 13페이지의 그 권리 변동인데 조금 체계를 조금만 잡고 문제풀이지만 문제풀이는 문제 가지고 문제를 못 잡아요. 왜냐? 문제는 토시 하나, 컴마 하나, 숫자 하나 바꾸면 새로운 문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론으로 문제를 잡아야지 문제 가지고 문제는 못 잡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문제풀이를 하게 되면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파도 한 번만 치면 다 쓰러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론으로 문제를 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조금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정리를 좀 하면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법률 요건을 갖다가 권리 변동의 원인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랬죠. 권리 변동의 원인. 그럼 권리 변동의 원인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떠한 법률 사실이 존재를 해야 된단 말이죠. 법률 사실에 의해서 법률 요건이 만들어지고 이 법률 요건에 의해서 법률 행위와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어요. 다 아시는 거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는 금방 풉니다. 문제 푸는 건 시간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정에 안 빠지게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법률행위는 일단은 여기에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법률 규정은 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없어도 법률 변동이 발생한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법률 요건에 의해서 일명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법률 효과를 우리가 권리 변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리 변동이다. 이 권리 변동에 의해서 지금 권리가 발생을 한다라고 했고요. 권리가 발생, 그 다음에 권리가 변경, 그 다음에 권리가 소멸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권리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지금 뭐가 나오냐 그러면 권리가 발생해서 권리를 어떻게 취득을 했느냐 그러면 원시 취득으로 취득을 했는지 아니면 승계 취득으로 취득을 했는지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진다는 거죠. 원시 취득은 누군가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삼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삼자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키는 게 원시 취득인데 대표적인 게 뭐 건물 신축 이게 아주 대표적인 것이죠. 건물 신축.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완성. 취득시효의 완성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매매 교환 같은 행위로 인해서 뭐가 발생했냐 했더니 채권 취득입니다. 여기서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채권 취득입니다. 자, 학생분들이 여기를 되게 많이 놓칩니다. 이게 매매 교환에 의한 채권 취득.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채권 취득이라고 하는 게 뭘 취득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놓친다. 이게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채권 취득이란 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등기 청구권이 발생한 거 채권 취득이에요. 그 다음에 대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거 이게 채권 취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채권 취득, 매매 교환 등에 의한 채권 취득이 원시 취득인데 이거를 많이 놓쳐버린다고.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지만 정작 여기서 빵 하고 나가 떨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매매 교환 등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이걸 뭐라 한다고요? 채권 취득이라고 한다고. 등기 청구권, 그 채권 청구권인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채권 그런 등기 청구권이라든가 물론 물건 청구권이 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매매에 의한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건 등기 청구권이. 그다음에 대금 지급 청구권도 이 채권 취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주의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는데 승계 취득에서는 이전적 승계라는 게 있고 이전적 승계다. 그 다음에 설정적 승계다. 이렇게 나눠지게 된다 이거죠. 자, 다시 이전적 승계는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가지고 이게 포괄 승계, 포괄 승계가 있고 특정 승계가 있다 이거죠. 포괄 승계라는 것은 요것은 이제 상속이라든가 상속, 그 다음에 포괄 유증. 회사 합병,
그래서 이거 포괄 유주는 어떻게 암기하고 있습니까? 상포해 이렇게 암기하라 그랬는데 어려워마. 자, 그다음에 특정 승계라고 하는 건 매매라든가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람이 특정 재산을 받아오는 게 특정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제한 물건을 이제 설정하는 거죠. 제한 물건이다. 제한 물건이라고 하면 크게 우리가 두 개 있죠. 뭐가 두 개가 있어요. 용익 물건이 있고 담보 물건이 있다 이거죠. 용익 물건이 그 이름도 유명한 지상권, 그다음에 지역권, 그다음에 저당권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죠.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질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제한 물건을 설정하는 걸 이걸 뭐라 본다고요? 설정적 승계다. 자, 그럼 문제 갑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제 가지고 문제는 못 잡아요. 이론으로 문제를 잡아야지. 자, 그러면 13번에 거기 0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은 것을 골라. 잠깐만, 원시 취득을 물어봤으니까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승계 취득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여기 봐. 여기 원시 취득을 물어봤는데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으니까 답이 뭐가 된다고요? 승계 취득이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는 걸 물어봤으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문제 풀어갖고 문제 못 잡아요. 절대 문제를 못 잡는 거야.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잡아야지. 그렇지만 문제 해봐야 계속 바꿔내면 계속 수십 개의 문제를 만들어냈어요. 똑같은 문제를 수십 개로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원시 취득에 속하지 않는 거 결론적으로 승계 취득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승계 취득은 두 개 들어있어요. 뭐하고 여기 봐. 여기 승계 취득은 두 개가 있네. 뭐하고 이전적 승계, 설정 승계 두 개 묶어서 다 뭐라 그런다고요? 승계 취득. 두 개 다 묶어서 승계 취득이요. 자, 그러면 기억에 건물 신축을 위한 소유권 취득. 여기 건물 신축은 뭐로 가는 거예요? 원시 취득. 이상 없어요.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속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 여기 취득 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도 역시 원시 취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점, 가공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이다. 선점,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 같은 거예요.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럼 새로 임자 없는 거 낚아 올렸죠? 잡는 사람, 무주물 선점이니까 잡아 올리는 사람이 주인이야. 원시 취득이고, 또 가공, 돌이라든가 나무를 갖다가 깎아갖고 조각을 해갖고 뭘가 만들어냈습니다. 가공으로 소유권 취득 다 원시 취득이죠. 그 다음에 상속으로 지상권에 취득을 했다. 자, 상속에 의해서 여기 봅니다. 상속은 포괄 승계고 이전적 승계고 뭐가 됐어요? 승계 취득이다. 그럼 원시 취득 아니네요. 그럼 답이 됐습니다.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승계 취득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번, 그래서 리을 상속으로 한 지상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고 포괄 승계로 간다. 그 다음에 미음번 매매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 7번 보세요. 매매 교환 증여로 간 것은 특정 승계고 이전적 승계는 뭐가 됐어요? 승계 취득이니까 이것도 원시 취득 아니다. 원시 취득 아니다. 그래서 이것도 답이 됐어요. B번에 건물주가 집에 저당권을 설정했다. 자, 뭘 설정했다고요? 저당권 설정한 것은 제한물권 설정 승계고, 설정적 승계는 뭐가 된다? 승계 취득이다. 그럼 이것도 답이네. 원시 취득이 아니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시효번, 아주 중요한 게 이게 시효번인데, 협의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다. 이 협의 수용을 박스 쳐보세요. 협의 수용은 매매로 봅니다. 자, 다시 봅니다. 협의 수용은 뭐로 본다고요? 매매로 보기 때문에, 자, 7번 봅니다. 매매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매매로 가니까 특정 승계, 이전 승계 뭐로 가요? 승계 취득입니다. 잠깐만, 조심해야 될 것은 재결 수용 재결에 의해서 취득하는 그러한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가요. 다시, 수용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자, 재결 수용.
다른 말로 얘기해서 수용재결이라 그래요.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협의수용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협의수용은 성격이 매매로 간다고요. 다시 한번 협의수용은 뭐로 간다고요? 매매로 가요. 그럼 매매로 갔으니까 일로 가라. 여기니까 특정 승계가 이전 승계니까 승계 취득이 돼 버려요. 그런데 재결 수용은 이것은 원시 취득으로 갑니다. 뭐로 간다고요? 원시 취득. 그래서 재결 수용, 수용 재결은 원시 취득이기 때문에 이건 매매로 갔으니까 이건 승계 취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승계 취득이에요.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번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수용의 의미가 두 개다. 재결 수용이 되는 경우하고 협의 수용하는 경우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눠진다.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협의 수용이라고 줬으니까 매매를 가서 186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매매로 간다. 그래서 이거는 승계 취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04번으로 갑니다. 14페이지 04번에 준법률행위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자, 준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법률 사실인데, 이 법률 사실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청약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 이러한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 의사표시의 법적 성격은 법률 사실이에요. 이 법률 사실에서 일단 시험 문제를 물어보게 되면 준법률행위를 주로 물어보게 돼요. 다시 한번 법률 사실에서 시험 문제를 물어보면 뭘 물어본다고요? 준법률행위. 자,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예요, 아니에요? 자, 여기 봐요. 여기 법률행위 앞에 준이 붙었으니까 준한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준한다. 그럼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법률행위에 준하는 것이지 법률행위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준법률행위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법률 사실에 들어있다. 법률 사실. 그러면 이 준법률행위에서 물어보는 것은 통지를 주로 물어보게 됩니다. 뭘 물어본다고요? 통지. 그래서 통지를 물어보게 되는데 준법률행위 중에서 통지인데 이 통지를 의사의 통지냐 아니면 관념의 통지냐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맙게도 의사의 통지라는 것은 최고와 거절이라 그랬습니다. 의사의 통지가 뭐가 있다고요? 최고와 거절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이렇게 암기시켜 드린 거 기억나죠? 네,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그 다음에 이 최고의 의사 통지라든가 거절의 의사 통지를 뺀 통지란 말이 붙어 있으면 다 몽땅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관념의 통지. 그래서 무슨 통지가 붙었는데 최고의 통지나 거절의 통지가 아닌 이상 그냥 이거 두 개를 뺀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고요? 관념의 통지. 구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냥 이게 몇백 개가 있으니까 이건 애워서 절대 해결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딱 애워야만이 나머지는 다 몽땅 관념의 통지로 몰아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준법률행위 통지 말고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사실행위가 있어요. 사실행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공이라든가 뭐 선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행위인데 일단 준법률행위를 물어보면 통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 중에서 답이 최고나 거절해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딱 문제를 패턴화 시켜서 가야 돼요. 자, 봅시다. 04번 볼게요. 다음 중 준법률행위를 모두 그러면 기억 최고 나왔네. 의사의 통지에서 뭐가 있다고요? 의사는 최고로 뭐 한다고요? 거절을 잘해. 그래서 최고. 그 다음에 니번에 대리권 수요의 통지. 이런 통지란 말이 붙어 있는 건 전부 다 뭐로 간다 그랬어요? 관념의 통지. 관념의 통지는 뭐라고요? 준법률행위. 자, 그 다음에 청약자가 하는 승낙위원장의 사실의 통지. 통지란 말이 붙어 있는 건 다 뭐로 간다고요? 관념의 통지. 이거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감당이 안 돼. 그리고 두려워하면 안 돼. 그래서 딱
최고의 통지와 거절의 통지를 뺀 나머지 통지란 말이 붙어 있는 건 몽땅 뭐로 간다고요? 관념의 통지. 다 준법률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수권행위의 철회. 자, 이렇게 해볼게요. 지금 법률행위를 이야기한다면 이 법률행위 자체가 단독행위. 그 다음에 계약. 그 다음에 합동행위.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단독행위를 갖다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이것은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 웃는 대체 이렇게 정리했죠.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해해 웃는데 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동은 뭐라 그랬어요?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대리권 수요. 이게 뭐라고요? 대리권 수요. 그 다음에 채권 면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럼 거기 리을에 보니까 수권 행위에 뭐가 나왔어요? 철회. 자, 여기 나왔네. 철회. 자, 철회는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준법률행위가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철회는 상대방 있는 뭐가 된다고요?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법률행위. 자, 그러면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다른 거죠?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에 준한다. 준하니까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거는 법률 사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회는 뭐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로서 법률행위다. 자, 준법률행위 아니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선점, 가공, 습득. 요것은 준법률행위 중에서 사실행위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사실행위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그러니까 선점, 가공, 습득은 사실행위로서 준법률행위에 들어간단 말이죠. 사실행위로서 뭐에 들어간다고요? 준법률행위에. 저기 써놨잖아요. 여기. 준법률행위 안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실행위. 여기 사실행위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거기 지금 미음범 선점, 가공, 습득도 준법률행위다 이런 소리예요. 그 다음에 소유권의 포기.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유죄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 유언이라든가 유증이라든가 재단법인 설립이라든가 각종 권리, 각종 소유권의 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상대방 없는 뭐로 간다?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뭐다? 단독행위는 법률행위다.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취소를 보니까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할 때 취소네요. 취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니까 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06으로 갑니다. 06에 보니까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나왔습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설정이다. 여기 봐요. 저당권의 설정은 뭐로 간다? 설정적 승계. 그 다음에 전세권도 뭐로 가는 거예요? 제한물과 설정적 승계. 근데 지금 뭐라고 써놨어요? 이전적 승계. 틀렸네. 이전적 승계가 아니라 무슨 소다? 설정적 승계다. 여기 저당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은 전부 다 뭐라고요? 설정적 승계. 그런데 시험 문제에 뭐라고 했어요? 이전적 승계. 틀렸네요. 1번이 틀렸고 답이 됐어요. 잠깐 이전적 승계는 소유권 자체를 이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전적 승계를 뭘 넘겼다고요? 소유권 자체를 이전했으니까 등기부상 갑구에다가 등기를 해요. 근데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야. 다시 한번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이다, 소유권 이외다.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넘기는 거니까 이거는 을구에다가 등기를 한단 말이죠. 다시 이전적 승계는 뭘 넘겼다고요? 소유권 자체를 넘긴 거야. 그러니까 등기부에다가 어디다 등기한다고요? 갑구. 등기법상 갑구에다 등기를 하는데 이거 설정적 승계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넘기는 거니까 어디다 등기한다? 을구. 그러니까 지금 저당권은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 아니지. 그러니까 설정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전세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아니에요? 소유권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설정. 소유권을 넘겨야 이전적 승계고 소유권이 아닌 걸 갖다가 등기할 때는 설정적이라고 해요. 설정. 그러니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은 이전이 아니라 다 뭐라고요? 설정이에요. 설정. 첫날부터 기죽이면 안 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많지만 내가 꽉꽉 누지르고 해봤진 않겠습니다. 내가 할 말 지금 많아. 억수로 많은데 꽉꽉 누지르고 내가 말 안 한다 내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제 가지고는 문제 못 잡는다 그랬습니다. 문제로 가지고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를 못 잡아요. 이론으로 문제를 잡아야지. 컴마 하나 토시 하나만 바꿔놓으면 다 새로운 문제가 되는데 뭘 자꾸 문제를 가지고 문제를 잡으려고 그래. 이론으로 문제를 잡아야 도망을 안 간다. 문제 가지고 문제 잡아놓으면 파도 한 번만 치면 그 싹 모래성에 집친 거라 다 날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06번에 저당권 설정이나 전세 설정은 전부 다 설정이라고 돼 있잖아. 얼마나 쉬워. 설정이라고 좋네. 그러니까 뭐다? 설정적 승계다. 그게 이전일 수가 없지. 소유권이 아닌데. 자, 그 6번 1번이 들었고 그 다음에 최고다. 최고. 잠깐만. 최고라고 하는 건 당신이 최고야. 이거 아니죠. 이 최고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것을 우리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뭘 발송했다고요? 내용 증명을 발송하는데 의사의 통지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의사의 통지고 준법률행위다. 자, 여기 최고는 의사의 통지고 의사의 통지는 뭐가 된다? 준법률행위다. 최고와 거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어요. 의사는 최고로 거절을 잘해. 여러분 민법이 점수가 안 오르면 1, 2월 달 강의를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안 늦었어요. 그게 질러가는 길입니다. 1, 2월 달 강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1.5배속에서 1.6배속으로 돌려보시면 돼. 지금도 안 늦었어. 충분해. 지금도 안 돌렸어. 그거 1.5배에서 1.6배속만 돌려봐도 점수 60점이 뭐야? 금방 70점대로 뛰어올라. 어려운 거 해야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계속 강조하지만 어려운 건 버려도 합격하는 데 시장 없어요. 지금 그냥 기본적인 거하고 중급 문제만 해도 75점, 80점 나와. 혹시 민법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1, 2월 기본 강의를 돌려보실 걸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자, 06번 최고 준법률행위다.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에 속한다? 의사의 통지. 고맙게 또 의사의 통지라고 써줬네. 자, 그 다음에 2번 대리권 수요 통지 나왔습니다. 자, 통지란 말이 붙어있는 건 전부 다 뭐라고요? 고민하지 말라 카이. 통지란 말이 붙어있는 건 다 준법률행위다 라고 했어. 이제 목소리 커지게 만드는구만. 제발 대답해줘. 그래서 준법률행위 중에서 뭐에 속한다? 관념의 통지. 오케이.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소유권 여기 봅니다. 취득시효로 소유권 취득했다.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 다음에 뭐야? 동산의 선의 취득이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나가다가 동전 500원짜리 하나 주셨어요. 동전은 동산이죠. 그래서 그 동산의 선의 취득. 자, 그래서 원시 취득이다. 그 다음에 선점, 가공, 습득, 발견, 거기다 쭉 치세요. 준법률행위 중에서 사실행위라 그래요. 다시 한번 선점, 가공, 습득, 발견 이런 것은 준법률행위죠. 뭐라고요? 사실행위. 자, 이제 17페이지로 갑니다. 자, 17페이지에 02번을 볼게요. 법률행위의 종류에 관한 연결이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채권행위다.
매매 교환 임대차. 잠깐만 봅시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 들어오는 거 채권행위 그냥 간단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그냥 이건 기본적으로 다 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채권행위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게 뭐라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뭐 간단한 거야. 그 중에서 예약은 뭐로 간다? 예약은 계약이다. 다시 한번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이고 계약이니까 채권행위예요. 다시 한번 채권행위 세 개 뭐라고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중에서 예약은 뭐로 간다? 계약이다. 계약이니까 예약은 계약이고 예약은 뭐로 간다? 채권행위. 제발 벌벌벌 하지 마. 제발. 다시. 예약은 뭐라고요? 계약이고 예약은 뭐로 간다? 채권행위다. 예약은 계약이고 계약이니까 예약은 뭐로 본다고요? 채권행위다. 자, 그래서 기억. 매매, 예약, 교환, 임대차 전부 다 채권행위 맞네요. 틀린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여기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철이가 상추 먹고 취해서 헤헤 웃는 대체. 그렇기 때문에 거기 해제, 철회, 취소, 추인 전부 다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싹 다. 그 다음에 처분행위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당권을 자 이렇게 봅시다. 지금 의무부담행위 의무부담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 하냐 했더니 채권행위라고 한다. 무슨 행위라고 한다고요?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입니다. 이 의무부담행위의 반대말이 처분행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의무부담행위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처분행위. 처분행위는 두 개로 나눠져요. 어떻게 두 개 나누냐?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눠지게 됩니다. 뭐로 두 개 나눠진다고요? 물권행위. 물권행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준물권행위. 물권이라고 하는 거 종류가 8종 있는 거 알고 있죠? 우리 물권법 총설에서 물권 8종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 물권 8종 전부 다 등기합니까? 뭐 한다고요? 등기. 그러면 저당권도 물권입니까? 다시 한번 저당권 물권 맞아요? 예. 그러면 처분행위인가요? 자신이 없어. 저당권은 물권행위고 물권행위 뭐라고요? 처분행위예요. 자, 그 다음에 지상권 등기합니까? 등기해서 무슨 행위예요? 물권행위. 물권행위가 뭐다? 처분행위. 그래서 저당권이나 지상권이 물권행위인지는 아는데 그게 처분행위인지를 몰라서 놓친다는 거예요. 맨 앞에 처분행위야 이게. 다시 저당권, 지상권이 물권인지는 다 알아. 그 정도 모르고 시험 보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정말은 물권행위가 처분행위라는 걸 모른단 말이지. 물권행위가 무슨 행위라고요? 처분행위. 자, 그럼 다시 한번 봐요. 여기 처분행위에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전부 다 물권행위 맞죠? 다시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 전부 다 무슨 행위라고요? 물권행위다. 물권행위는 뭐라고요? 처분행위다. 그러니까 이상이 없다. 문제는 이런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이 처분행위인지를 모른다는 게 문제라. 물권행위인지는 알아. 근데 물권행위의 소속이 처분행위라는 사실을 모른단 말이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준물권행위다. 그런데 이 준물권행위에서 등장하는 게 이게 지금 뭐냐면 채권을 양도한다. 채권 양도, 채무 면제, 그 다음에 지식재산권의 양도. 이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뭐냐면 특허권, 의장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식재산권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지금 양도하거나 면제하거나 이렇게 되면 처분행위로 간다. 그래서 거기 준물권행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준물권행위 맞네요. 그 다음에 출연행위다라고 돼 있는데 출연행위가 소유권의 포기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출연행위는 매매, 증여 같은 것을 출연행위라 그래요. 잠깐만, 출연행위는 뭐냐 그러면 나의 재산은 감소하고 상대방의 재산은 늘려주는 것을 그걸 출연행위라 그래요. 매매,
증여가 대표적인 출연행위예요. 다시 한번 출연행위는 내 재산은 줄어들고 상대방의 재산은 늘어나는 걸 뭐란다고요? 출연행위예요.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 이것은 내 재산은 줄어들었지만 상대방의 재산은 늘어나질 않았으니까 이건 비출연행위예요. 뭐라고요? 비출연행위에 해당됩니다. 소유권의 포기는 비출연행위다. 그래서 출연행위는 매매, 증여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재산은 줄어들면서 상대방의 재산은 늘어나는 거, 증가되는 게 이게 출연행위예요. 그런데 지금 소유권의 포기는 내 소유권을 포기하면 내 재산은 줄어들었으니까 그건 맞아요. 근데 상대방의 재산이 안 늘었잖아요. 재산권을 포기했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안 늘었다니까. 자, 심하게 얘기해 볼게요. 공부하니까 너무 신경질 나. 공부도 안 되고 점수도 안 나와.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 기본서를 갖다가 바깥에다 다 대다 버렸어. 그랬더니 지나가던 사람이 나 공부하고 싶었는데 누가 이걸 버려서 웬 재수 이러면서 싹 들고 갔단 말이지. 그러니까 아니면 뭐 고물상 아저씨가 들고 갔을 수도 있고 팔아서 이거 내 저기 하지. 그래서 소유권의 포기는 누구한테 특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상대방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출연행위가 되려 그러면 내 출연자의 재산, 내 재산은 줄어들면서 상대방의 재산이 증가를 해야지 출연행위가 되는데 이 소유권의 포기는 내 재산은 줄어든 건 맞지만 상대방의 재산이 늘어나질 않았어요. 이게 비출연행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인번 틀렸다는 거예요. 요식행위. 요식행위는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 그랬는데 우리 중개사 민법은 요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매매, 증여, 교환 어떤 식으로는 다 불요식이에요. 그래서 중개사 민법에는 요식행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식행위가 보이기만 하면 다 X야. 요식행위 X. 그래서 민번과 비번이 틀렸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로 3번이 틀렸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로 가서 05번을 보겠습니다.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다음의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는 무효다 그랬는데 남의 부동산 처분권 없는 자가 처분행위하는 거 유효다 무효다? 여기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는 이건 처분권 없는 자. 이거는 이거는 처분권이 없는 자. 처분권 없는 자를 무권리자라 그래요. 처분권 없는 자, 무권리자가 지금 지금 이렇게 의무부담행위 그래서 매매 계약을 했다. 매매 계약을 하든 교환 계약을 하든 이런 거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유효다. 유효. 다 유효입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 교환, 임대차는 전부 다 유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유효입니다. 다 유효다. 그래서 처분권 없는 자가 무권리자가 의무부담행위, 채권행위를 해도 전부 다 그 계약은 유효입니다. 무효가 아니죠. 자, 니은번에 그래서 옳지 못한 거 나왔습니다. 옳지 못한 거 기억번 틀렸다. 무효가 아니라 뭐라고요? 유효. 왜 유효라고요? 남의 부동산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유효. 자, 니은번 정지조건 박스. 정지조건 박스. 정지조건이 뭡니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그래. 박스. 그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정지조건의 뜻이 뭐라고요? 효력을 발생시키는 거다. 효력을 발생시키는 걸 정지조건이라 그래요. 정지조건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맞네요. 이걸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라 그래요. 뭐라 한다고요? 특별 효력 발생 요건 맞습니다. 자, 디귿번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는 아니다. 뭐냐?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하다. 그게 모델하우스다 이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틀리다. 그래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만들어져 있으면 충분하다, 족하다 이렇게 돼 있다 그랬어요. 결론 X. 이게 틀렸습니다. 리얼 사회 질서를 위반으로 했다. 그럼 반사회 질서 위반을 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되겠죠. 반사회 질서 위반으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있다죠. 있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다.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미음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추인은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강행법규 위반 셋 다 추인 안 되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뭐가 안 된다고요? 추인이 허용되지 않는다.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네. 비읍번 갑니다. 계약이 해제된 계약이 체결되는 후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후 매매 목적물이 전서됐다. 이걸 뭐라 한다? 후발적 불능. 보자마자 그냥 딱 이런 0.5채 고민도 하지 말고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가 뭐다? 유효. 그 매매행위가 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유효. 맞네요. 틀린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기억, 디귿, 리얼.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그래서 거기까지 관련 내용을 쭉 봤습니다. 제가 안 보고 넘어온 것들은 여러분이 푸시면 됩니다. 푸는데 지장 다 없는 것들 남겨놨어요. 그래서 혼자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거 드린 거 가지고 혼자 푸시면 푸는데 다 지장 없는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풀어야 될 거, 여러분 그다음에 알아야 될 거 이런 것들만 지금 제가 풀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따로 준비 안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쪽지 시험을 볼 것이고 쪽지 시험에 제가 원했던 숫자 3개 이하로 맞췄다 그러면 손바닥을 뗀다 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지만 어른들이 손바닥 맞으면 또 가서 이제 삐끼 갖고 안 나오니까 근데 그리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다음 주에 전범위 A4 한 장으로 갈 겁니다. 범위는 전범위야. 근데 A4 한 장. 2장 하면 학원이 프린터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서 저도 학원을 운영하지만 2장 하면 정신이 없어서 안 돼. 왜 정신이 없다? 호치께서 찝어야 되니까 일이 되게 많아져. 2장 하게 되면 2장을 빼가지고 찝어야 돼. 그럼 일이 생겨서 안 돼. 그냥 한 장이면 그냥 싹 나눠주면 끝나는데 찍으면 일이 돼. 찍으면. 그래서 절대 학원에 나눠주는 페이퍼는 한 장이 넘어가면 안 된다. 한 장이 넘어가게 페이퍼를 주는 강사는 그건 프로 강사가 아니다. 그래서 범위는 일단 전 범위로 해가지고 왜냐 이제 뭐 앞에 있는데 뒤에 까먹고 뒤에 있는데 앞에 까먹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저는 안 까먹게 만드는데 이제 초점을 둬가지고 이렇게 할 겁니다. 답을 안 줬으면 좋겠는데 그 인터넷 보시는 분이 하도 답을 잘 달라고 내가 정말 안 하고 싶어 답 달라 그런 소리만 들으면 내가 그냥 확 그냥 안 하고 싶은데 그냥 여러분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그냥. 왜 답을 달라 그러는지 몰라. 인터넷 보면 해설까지 다 충분하게 해주는데 왜 답을 달라. 그러면 동영상 안 본다는 소리잖아. 그냥 프린트만 출력해서 보고 그냥 땡 친다는 소리 아니야. 답을 자꾸 달라 그러면. 어차피 내가 수업 시간에 다 풀어주는데. 자, 이제 09번 감스바 그거 프린트물 다 걷어가지고 점수를 다 확인한 다음에 공개를 확 해야 되는데 그럼 또 안 나온다 그러겠지? 자, 그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 자, 09번 다음 중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돼 있네. 자, 효력 규정이라는 이야기 나왔는데 그러면 강행법규를 2개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어디를 지울까?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동처리를 지어야 되겠죠?
다 애우고 있다. 이런 전제하에서 동천이를 지우겠습니다. 강행법규인데요. 강행법규는 두 가지로 규정을 했습니다. 강행법규를 다른 말로 해서 강행규정이라 그래요. 같은 소리입니다. 그러면 강행규정의 반대말은 뭐예요? 임의규정이지. 무슨 규정이라고요? 임의규정. 임의규정, 다른 말로 해서 임의법규. 같은 말이에요. 강행법규, 강행규정의 뜻이 뭡니까? 선풍기를 딱 바라봐요. 선풍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배제특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제특 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규정을 강행법규고, 이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법률 사법상 효력이 뭐가 된다? 무효다. 반면에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배제특 계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위반해도 사법상 효력은 뭐다? 유효다. 강행법규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지느냐 그랬더니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진다.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단속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 유효. 그러면 효력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이것은 무효다. 그럼 결론적으로 강행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라고 하는 건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 이 소리예요. 다시 강행법규가 무효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라고요? 효력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 이 효력 규정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중개법령상 초과 수수료입니다. 초과 중개 수수료. 초과 중개 수수료는 전부가 무효가 아니고 뭐만 무효예요? 초과된 부분만 무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명의신탁을 위반한 거 효력규정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겠죠.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했을 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중간 생략 등기. 그 다음에 각종 어떤 허가라고 돼 있는 거, 허가, 각종 무슨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는 것들. 그래서 어떤 그 어떤 행정법규를 위반한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위반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유효가 된다. 자, 그럼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공급원에 효력 규정이 아닌 거. 잠깐만,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뭘 물어본 거예요? 단속 규정을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효력 규정이 아닌 거 그랬으니까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한다. 저기 써놨네요. 중간 생략 등기는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효력 규정 아니죠. 그 다음에 중개인 니은번, 이 니은번을 조심하셔야 돼요. 중개인과 의뢰인 간의 직접 거래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다. 요거 이제 자기계약 금지인데 요것도 단속 규정입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단속 규정이에요. 효력 규정 아닙니다. 다만 중개법령상에서는 처벌 규정이 있죠.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무슨 규정이 있다고요? 처벌 규정이 있어요. 그러나 민법상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자, 그다음에 디귿 주택법에 의한 전명의 제한을 위반해서 전명의 약정했다. 이것도 단속 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은 뭐가 된다고요? 유효. 물론 공법상 처벌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리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벌하는 경우 이거는 학교법인을 갖다가 관할교육청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인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효력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예요. 자, 그다음에 미음번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명의시대 약정에 기초한 물권변경 규정 이것도 효력규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단 이거는 103조 위반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무효는 무효인데 103조 무효다 아니다? 아니다. 반사회적 무효는 아니에요. 비읍번
국토기명에 관한 법률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허가를 요하는 규정이다라고 되는데 이것도 효력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규정이라고요? 효력 규정입니다. 그래서 효력 규정이 아닌 걸 물었으니까 단속 규정을 물어본 건데 단속 규정에 해당되는 건 기역, 니은, 디귿 요 세 개가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와가지고 12번이 됐는데 여기서부터는 103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